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지금 질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박스 차량이. 어이구, 지금 왼쪽에서 네, 차가 좀 애매하게 주행을 하긴 했었습니다. 직진을 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주차를 하려고 타워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 요즘에 저런 방향지시등 색깔 되게 많더라고요. 저렇게 빨가면 이게 브레이크인지 방향지시등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좀 직전에 방향지시등 켜자마자 우측에 이제 주차장으로 진입하다가 결국은 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느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을지 두 분 과실 비율 좀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되게 이번 거 되게 궁금해요. 네. 참 고민됩니다. 아, 그래요? 뭔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하다고 생각했는데 서 변호사님 먼저 한번 의견 영상을 볼까요?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자, 서 변호사님 블랙박스 측 80, 상대방 측 과실 20%다. 블랙박스 측이 훨씬 과실이 높다 하셨는데요. 오, 강문혁 변호사님 정반대십니다. 블랙박스 측이 20, 상대방 측이 80. 네, 이렇게 보셨는데 그래서 결과가 더욱더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문혁 변호사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네. 블랙박스 영상을 좀 더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 블랙박스 차량은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건 맞습니다.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고, 근데 상대 차량은 또 진로 변경을 할 때 또 위반을 했어요. 방향등을 켜지 않은 걸로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양측이 다 과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방향등을 켜지 않고 그냥 바로 진로를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이제 본 거고요. 저 깜빡깜빡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저게? 저게 뭔지를 잘 뭘까요? 네, 근데 네. 이게 우측 이게 양쪽 다 지금 깜빡이는 양깜빡인가?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그 방향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예. 판단해서 이제 이렇게 본 건데, 네. 근데 또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은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게 좀 분명히 있습니다. 차가 변경하는 걸 확인은 했어요. 서행을 하고 있었고 좀 확인은 했어요. 어물쩍거리면서. 그래서 예. 뭐 3대 7까지는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상대방 측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 좀 더 크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은요? 저도 이게 좀 애매한 케이스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일단 저는 피할 수 있었던 사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뒷차 가량을 조금 더 과실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일단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 가장 크고요. 네. 안전거리도 조금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보니까 50km 구간인데 네. 그 밑에 블랙박스 상에 이제 보면 한 60 가까이 가시긴 했더라고요. 조금 빨리 달리는 조금 것 빨리 같긴 달린 해요. 감이 있고 예. 지금 여기 보면 또 공사하는 구간도 있고 좁아지고 있는데. 빌딩 옆쪽은 사실 조금 나올 수 있는 나가는 차량 들어가는 차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주의하시면서 갈 필요가 있는데 조금 속도 10% 이상 초과까지는 아니지만 속도가 좀 빠르셨고 또 피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거리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일단 블랙박스를 주사고 차량으로 일단 판단했습니다. 네. 상대방은 또 이제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했거든요. 적어도 지금 저도 저게 지금 왜 양쪽 전멸을 하고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이렇게 급박하게 갑자기 우회전하실 거면 손이라도 내미신다든지 이쪽 이런 손이라도 등화를 급하게, 손으로 등화라도 하시든지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 너무 도로 한중간에서 어물쩡거리시다가 네. 갑자기 진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과실을 평가할 수가 있어서 네. 뭐 일단 20% 정도로 정하긴 했지만 사실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뒷차가 예. 오든 말든 상관 안 하고 난 내 길을 가겠다 네. 하고 그냥 이제 저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런 걸 보면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건 분명하고 두 분 다 이제 일방적인 과실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변호사님들의 과실 비율 판단 어디까지는 이제 개인의 의견일 뿐 실제 판단 사례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될 텐데 실제 판단은 또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한 사례입니다. 자, 저렇게 인도변에 건물 주차장 들어가는 공간이 종종 있어요. 갑작스럽게. 그럴 때는 이제 서행 유도 표시가 있거나 주차 표시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건가요? 사실 뭐 법적인 의무라기보다는 아까 그 도로변이잖아요. 네. 공용 도로를 사실상 건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은 보통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개인 토지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그런데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켜지지는 않았네요. 그죠? 뭐 네네. 의무적인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그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인도에 진입하던 중에 사람과 만약에 부딪혔습니다. 이럴 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네, 통상적으로 차량이 도로교통법 8조 1항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에는 예. 사실 차량의 100% 일반 과실로 볼 수가 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도이기는 하지만 주유소 출입구라든지 주차장 출입구 등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 구간을 차량 진출이 허용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곳에서는 보행자도 차량의 동태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을 5에서 10% 정도 가산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 먼저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가게 앞 인도에 가끔 주차장이 이제 마련돼 있지 않아서 주차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불법이지 않나요, 사실은? 불법, 그러니까 사유지도 아니고요. 이게 공영 도로라면 당연히 이제 불법 주차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속이 되면 바로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되겠죠. 만약에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사고가 난다. 네. 라고 하면 주차가 된 차량과 사고를 낸다는 예, 건가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만약에 아. 차를 대 있는데 이게 주차장이 아니니까. 아, 설령 불법 주차가 돼 있더라도 다른 차량이 그냥 부주의하게 와서 박았다. 네. 그러면 그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겠죠. 네. 불법 주차한 것 자체로 그 교통사고의 과실이 더 많다고 볼 늘어나진 수는 않나요? 없으니까요. 오. 네. 알겠습니다. 자,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늘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안전운전은 정말 필수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과 함께하고 계세요.